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구길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 화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압박에 맞서서 협력을 다짐한 겁니다. 이날 회담 후에 양국은 공동 성명 없이 각자 회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회담 자체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서 이 두 나라가 다 배제가 됐죠. 이 배제가 된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들도 세계의 중심축이라는 사실을 과시하기 위해서 급조된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정상은 미국을 굉장히 좀 의식하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발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미국의 패권주의에 강력하게 맞서겠다, 이런 뜻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면서 미국 패권 체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부단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두 정상은 시종일관 친밀함을 과시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논의가 오고 갔을까요? 내용은 많은데 몇 가지만 추려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회담 결과에 대해서 중국 관영 신화사 통신은 3,114자 분량의 발표문을 냈습니다. 여기에서는 대만, 민주, 인권, 올림픽은 포함됐습니다만은 관심을 모았던 우크라이나 문제는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회담 후에 발표문을 냈고 이 내용은 타스 통신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자,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 한번 알아보죠. 이번 시진핑과 푸틴 회담에서는 이 중국과 러시아의 지역 안보 동맹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이는 미국이 동맹국들하고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오커스 등의 추가적인 군사 동맹이 활발해지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진핑 주석은 이 상하이 협력기구, 이 SCO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뭐냐면 중국이 국경 확정을 목적으로 옛 소련 공화국들하고 결성한 영내 다자 안보기구입니다. 이 SCO 성립 20년 동안에 중국과 러시아는 시종 높은 수준의 전략적 협업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일체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옛 소련 공화국 6개 나라, 그러니까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등이 2002년 창설했던 집단 안전보장기구인 CSTO를 거론하면서 융통성 있고 다양한 협력을 전개해서 지역 안보와 안정을 수호하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 이 내용도 거론됐는데요. 양국 정상은 지난주에 미국이 개최했던 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어떤 세력이 민주화 인권을 간판 삼아서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 내정을 함부로 간섭하고 이 국제법과 공인된 국제관계의 준칙을 난폭하게 짓밟았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관련해서도 서방이 선언했던 이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스포츠의 정치화로 못을 박으면서 두 나라가 같은 입장임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시진핑과 푸틴의 정상회담에서 정말 중요한 대목은 우리나라 언론에서 잘 많이 보도가 안 됐습니다만은 양 정상이 미국의 패권 체제에 도전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6일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이번 회담을 통해서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독립적인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미국 중심의 경제체제 자체에 대한 중국의 위안화와 러시아의 루블화가 힘을 합쳐가지고 영향력 축소를 시도하기로 결의했다, 이런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중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가지고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는 세상을 꿈꾸고 있죠. 이를 위해서 디지털 위안화의 상용화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달러가 기축통화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가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문제도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방편으로 러시아의 달러 결제를 통한 무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었죠. 이런 측면에서 러시아도 차제 달러가 기축통화가 아닌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화폐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체제를 꿈꾸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꿈을 그렇게 꾸는 거야 뭐 자유니까 뭐 관계없겠죠.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 은행 총재는 이미 2년 전에 경제적, 정치적 성격 모두에 대한 러시아의 외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 탈달러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또 지난해 베이징에서 열린 차이신 포럼에서 펑싱하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대1로 같은 중국의 국제적 프로젝트 확산으로 달러 중심의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아주 딱딱 궁합이 잘 맞아가지고 이야기한 건데 푸틴의 이중 플레이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시진핑과 찰떡궁합을 가시했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에 러시아 안보를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리 우사코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은 15일 언론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여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고조되고 있는 긴장과 관련해서 러시아가 미국과 나토 동맹들하고 협상하고 싶은 안보 조건에 대한 초안을 마련해서 제출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안보와 관련해 가지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또다시 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유리 우사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안보보좌관하고 통화를 했고 통화 후에 설리반 보좌관은 우크라이나 접경의 러시아 군비 증강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재강조했고 또 미국은 외교를 통해서 안보와 전략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럽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국면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건 러시아가 결코 미국과 정면 충돌해서는 안 된다. 그런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미국에 전달했다는 이야기죠. 우리 신문은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볼 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적당한 명분을 얻은 후에 꼬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한 바 있었죠. 문제는 러시아의 이런 국면 전환은 중국이 원하는 바가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국은 시진핑 푸틴의 화상 정상회담 직후에 이 관영 영자지인 글로벌 타임스가 16일자 사설에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지나치게 몰아붙이는 역사적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 규범을 어기고 국제 질서에 도전한다는 거짓말을 날조해서 서구를 중국 및 러시아하고의 위험한 충돌로 내몰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이어서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봉쇄하는 것은 오만한 생각이라 그러면서 전력 면에서는 미국이 유리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어느 쪽을 상대로도 압도적 승리를 거둘 수는 없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 가운데 한쪽과 전략적 충돌을 하면 미국은 감당하기 힘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하고 손을 잡는 것은 워싱턴에게 악몽이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결론이 그 부분이죠. 자, 글로벌 타임스의 주장에는 이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상 동맹에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라도 공격을 하면 양국이 힘을 합쳐서 미국에 대항할 것이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글로벌 타임스의 이런 생각은 완전히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러시아는 결코 미국과 충돌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중국과는 국익 차원에서 손을 잡고 같은 편인 척 하지만 중국을 위해 러시아가 함께 총을 들 생각 역시 초도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은 러시아에 대해서 헛다리를 짚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중 플레이. 뭐냐면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엄청나게 착각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인데요. 러시아가 인도에게 첨단 무기를 판매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인도는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지금도 크고 작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는 중국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미국의 지원을 받으려고 쿼드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 등과 함께 이 합동 군사훈련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인도의 가장 우선되는 적국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런 인도에 러시아가 첨단 무기를 팔기로 했다는 사실은 중국에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인도 뉴델리를 방문해가지고 모디 인도 총리하고 3시간 30분간 마라톤 정상회담을 가졌고 또
외교 국방장관의 첫 2+2 회담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만남에서 러시아, 인도 양국은 군사기술 협력을 2031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를 했고, 또 러시아는 인도에 54억 달러, 그러니까 한 6조 4천억 원 규모의 S-400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계속 공급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국의 방위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이 S-400 방공 미사일은 2007년부터 러시아군에 실전 배치된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데, 러시아판 사드, 그러니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로 불리고 있죠. 이 무기들은 고스란히 대중국 방어에 투입됩니다. 인도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무기를 중국이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러시아로부터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러시아는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철저한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이 지금 헛물 켜고 있는데요. 중국은 어차피 혼자입니다. 지난 7월 10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파키스탄에서 잠비아까지 누가 중국의 진짜 친구인가, 이런 제목의 분석 기사를 올린 바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마리아 시오우가 쓴 글인데요. 중국 외교의 속내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의미 있는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외교 성명의 영문판에 중국과 아이언클레드, 그러니까 쇠처럼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바위처럼 단단한, 이렇게 아이언클레드로 표현되는 국가가 14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 14개 국가의 명단에 러시아와 북한이 없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어느 나라가 없다고요? 러시아하고 북한. 자, 중국이 그야말로 철통같이 단단한 나라로 꼽은 곳들이 어디냐? 브라질, 이집트, 에티오피아, 케냐, 말리, 몰타, 나미비아, 파키스탄, 루마니아, 세르비아, 탄자니아,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이 14개 나라입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들 14국에도 벨라루스, 캄보디아, 쿠바, 미얀마, 우크라이나 같은 5개 나라도 아이언클레드에 준하는 나라로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렇게 따져도 중국이 가장 믿을 수 있는 나라는 19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미 우크라이나는 빠졌기 때문에 18개로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 명단에도 역시 러시아와 북한은 없습니다. 자, 러시아는 그렇다 치더라도 북한 입장에서 정말 섭섭할 만합니다만은, 어찌 보면 중국이 북한을 지금 계륵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 러시아가 이 중국의 아이언클레드 국가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중국을 연구하는 탁사실라 연구소의 마노지 큐알라바니 연구위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에게 전략적 파트너는 될 수 있을지언정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완전히 가시지 않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설명한 건데요. 중국은 한때 중국에 속했던 잃어버린 영토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 역시 중러 관계가 결코 하나로 묶여질 수 없는 이유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유명한 국제관계 전문가인 시농 중국 인민대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는 본래 한 침대에서 다른 꿈을 꾼다, 그러니까 동상이몽을 한다 그러면서 지금은 미국의 압박 때문에 함께 있기를 바라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진정으로 서로 믿기는 어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중국이 러시아에 이렇게 의지를 하려고 그러고 합동 군사훈련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일종의 대미국시 성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미국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 양대 국가를 향해서 윽박 지르면서 탈중국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가 중국을 향해서 이중 플레이를 하는 데는 다 이렇게 이유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